그 저거 보면은 아 오래 살려면 갑상암에 걸려야 되겠다. 착한 암이라고 그러지 축복암이라고 그러니까. 갑상선암의 이름을 거북이암, 착한암이라는 이름을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아 이놈 착한 암이야 이렇게 말을 잘못한 거야. 한 번 내가 그 말 나가니까 그게 전국으로 확 퍼져나가 버린 거야. 박종호 선생님처럼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한 말씀 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맞아. 아 고칠 수 있는 걸 왜 두고 보자고 그러냐고. 암은 아무리 좋은 암이라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건 명약 권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스페셜하고 모시기 아주 힘든 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학계의 아주 유일무이한 분이시죠? 박정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은 빅브라더 장하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조금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특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2014년인가 그쯤에 갑상선암 과잉 진단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한국만 유독 갑상선암이 많이 증가한 이유가 과잉으로 진단을 해서 그렇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때 교수님도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도 먹혀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지금 실망하고 있어요. 사실 과잉 진단이라는 말만 들으면 사실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은 없는 병을 진단한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아니죠. 병이 없는 걸 어떻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전 개념에 의하면 환자가 정세가 있고 혹이 크고 암이 퍼지고 난 다음에 진단하면 바로 진단하는 거다 이런데 지금 그게 아니죠. 그런 게 나타나기 전에 빨리 진단해가지고 빨리 치료해주는데 그걸 과잉 진단이라고 지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빠지고 난 다음에 치료해라, 막 진단하자 그런 소리인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사실은 그 오버다이그노시스라는 말이 과잉 진단이란 말인데 이게 유명한 그 웰치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당뇨와 고혈압을 예를 들었어요. 당뇨 수치가 뭐 옛날 같은 경우는 140부터가 당뇨라고 하면 이걸 기준을 낮춰서 한 120 정도도 당뇨다. 그리고 고혈압도 뭐 140부터가 고혈압이었는데 갑자기 뭐 125가 고혈압이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낮춰서 환자가 아닌 분류에 속하는 사람도 환자처럼 만들었다. 그건 당연히 과잉 진단이죠. 근데 지금 개념이 다른 거죠. 암이 아닌 걸 암이라고 진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좀 틀린 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듣기에는 이게 오버 다이그노시스 뭐 과잉 진단이 아니라 그냥 패스트 다이그노시스라고 할 수도 맞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리 다이그노시스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제 암이 늘었는데도 사망률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과잉이라는 말을 붙였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보면은 지금 환자 수는 늘었죠. 네. 그 늘었던 환자가 초음파나 이런 게서 어리다가했어. 그러니까 빨리 진단되는 환자 숫자가 늘어난 거죠. 근데 밑에 그 사망률이 별로 안 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치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저걸 못 본 거예요. 환자 수가 늘은 환자가 전부 조기 진단돼 가지고 치료가 잘 됐다. 그래서 사망률이 안 늘어간 거예요. 옛날처럼 병이 많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치료하면은 당연히 사망률이 올라가겠죠. 지금 조기 진단되고 해서 사망률이 그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정말 행운이죠. 근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보면. 그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똑같은 그래프를 놓고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내놓은 거예요. 10만 명당 암은 몇 명 발생했다. 네. 근데 그 중에 10만 명당 몇 명이 죽었다. 그러면 정확한 질병 사망률을 따지려면 질병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죽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대로 계산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치료를 잘하고 있다. 이게 우리 의료계의 해석이고요. 네. 비의료계 해석은 좀 다르다. 이런 거죠. 네. 치료도 잘하고 조기 진단되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또 발표하면서 사람들 헷갈리게 네. 생존율이 100.1%래요. 100.1%는 뭐죠? 그러면은 갑상암 환자가 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소리네. 그러니까요. 0.1% 더 사네요. 이거는 이제 산수 문제예요.
분모를 뭐로 계산하는지를 이건 진짜 호도하기 위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런 발표하기 전에 통계하는 분들하고 네. 이걸 해석 좀 해달라 그래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이상하게 보이잖아. 그 저거만 보면은 오래 살려면 갑상암에 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축복인 거죠, 축복. 그 뭐 착한 암이라 그러지 마. 축복암이라 그럴까? 자, 이게 이제 처음 출발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이제 의료 관련 비용, 보험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그것까지 타치하고 싶지 않아, 이거는. 뭐 정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오래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수술하지 말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 개입하면 안 돼. 말하자면은 갑상선만 맨날 다루고 갑상선 암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지. 문외한이 개입해가지고 행정당국이 해서 이거 진단도 하지 말자. 치료도 하지 말자 한다는 것은 국민을 아주 사지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주 화를 그때는 많이 냈는데 지금 할 수 없지 뭐. 오늘은 하여튼 저의 그 모토는 흥분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하는 겁니다. 네. 네. 예전에 갑상선암을 많이 키워서 병기가 높을 때 수술하면 비용이 높아진다는 논문을 발표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진단이 되어서 더 큰 수술을 받고 추가 치료까지 필요해지면 치료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분명한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런 주장하는지. 세상에는 우리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쉽게 딱 제거를 하고 잘 치료되면 좋은 건데 이걸 저희가 굳이 시간을 미뤄서 늦게 발견해서 엄청 커진 암을 환자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게 수술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저기 우리 기관에서 발표했던 게 이제 보기 좋게 이제 그래프로 저렇게 했는데요. 초기암을 그 수술하고 5년 동안 환자가 내는 돈과 사회에서 그 부담하는 비용을 다 합쳤을 때 5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대요. 우리가 조사한 바로.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진행돼서 뭐 난치성암이 되고 이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는 10배가 훨씬 넘는 그런 비용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 정책을 취함으로써 뭐 의료보험 어쩌고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건 밑도를 빼서 윗도를 보이는 격이에요. 결국 부메랑이 돼서 뒤통수를 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좀 잘못된 정책이고 이 와중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생존율이 좋다고 검진을 늦춰서 나중에 한 사망률이 60% 정도대가 됐을 때 이제 막 그때 수술하자는 말이 제가 생각해도 이제 틀린 것 같거든요. 사실 다른 암의 평균 생존율이 한 68%라고 하던데 그럼 거의 한 위험 수준인 거 아닌가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생존율이. 암의 그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그때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여러 종류 중에서 대부분인 유도암이 이제 저런데 유도암 안에서도 또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또 나쁜 게 있고 좋은 거 있고 그런데 그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치료하지 말자.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또 문제는 처음에 진단했을 때 이 분명히 좋은 암이었어요. 특히 갑상선 유도암을 생각하면 성질이 좋은 암이었어. 이놈이 시간 갈수록 점점 나쁜 놈을 변해간다고. 말 안 듣는 깡패 같은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걸 간과해버리면 안 되지. 나중에 그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병이 생겼을 때 빨리 없애버리면 걱정거리 없애버리잖아. 비용도 적게 들고. 표를 하나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연세대학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이제 교수님께서 프랙티스 하실 때 그때는 뭐 진단이란 자체가 제대로 되진 않아서 뭐 이런 암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때는 생존율이 저렇게 안 좋았어요. 80년대 미만에는 57%랬고요. 74%랬습니다. 90년대까지는. 근데 갑자기 저기서 보면 74%라던 게 98%로 확 튀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때 이거는 이제 교수님이 정리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 때부터 90년대 이후에 아마 연세대학이 최초였을 것 같은데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초음파 실력이 뭐 세계 최고죠. 이제 자타공이 세계 최고고 아마 저것 때문에 저렇게 개선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교수님께서 예전에 발표하셨던 논문에서 좀 따온 겁니다. 이런데도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극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건진을 하지 않는다. 한국만 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의 10배의 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이거든요. 교수님 한번 어떤 의견이신지. 네. 우리나라는 뭐 건강검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환자들한테 갑상암 환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프면 와라. 근데 네가 증상이 없잖아요, 갑상선. 그렇지. 아파서 올 때는 벌써 거의 너무 커져 있구나. 못 고칠 수준이 되는 게. 그 갑상암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성대신경, 그다음 기도, 식도, 뭐 혈관 이런 거 다 침몰하고 난 다음에 오는 거든 이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봐야 못 고치는 거예요. 암 리서치 센터에서 낸 거예요. 자, 여자에서 그래도 좀 나아요. 저기 10년 생존율 아니에요. 저거는 5년 생존율이 지금 5년 생존율 얘기할 때가 되냐고. 그러니까. 5년 생존율이 79% 가까이 돼요. 78. 그 다음에 남자는 더 나빠요. 74%. 이렇거든. 그렇다면 뭐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건진에 넣을 필요 없다. 검사할 필요 없다. 근데 이 논문 보고 영국 계통에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뭐뭐 의사 그룹에서는 저걸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반항을 하고 막 글도 많이 쓰고 했는데 반향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걸 분명히 봤을 텐데 이런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뭐냐. 뭐 논문을 아닐 때 너무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저는 분명히 내가 낸 통계 아니에요. 영국에서 낸 통계라고.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건데 이게 논문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옳은 것 같은 게요. 여기 이 논문에 나왔던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영국에서도 갑상선암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사망률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요. 저게 좋아진 거래요. 70몇 %가 과거에 비해서. 근데 뭐라고 해놨냐면 이거는 초음파를 이용한 조기 진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자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좀 읽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이게 정정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국에서 조금 지금 요새 와서 좀 바뀐 게 영국 의료 사회주의니까 무료예요. 진단 치료. 그러니까 의사들 안 움직이는 거지. 뭐 아프면 와라. 일거리 치료는 거지. 그래서 환자가 너무 밀리고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독일로 간다고. 치료받으러 독일로 가고. 그러니까 의료 자원이 다른 나라를 가버리니까 영국 의사들이 이제 반성을 조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 하고 사립 의사 그룹들이 네 돈 내고 온나. 그러면 좀 어리 디텍션이 되는 게야. 수술도 빨리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뭐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거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의사들은 지금 조기 진단 해야 된다 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나오고 있다고. 왜 조기 진단을 하느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을 빼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옛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나? 그죠. 난 모르겠는데. 퇴보할 필요는 없죠. 많이 안타깝죠. 네. 갑상선암은 사실 특유의 증상이 없는 암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생기면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치료도 어렵고 늦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건진을 하지 말자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나라에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암의 이름을 거북이암, 착한암이라는 이름을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갑상선암 하면은 뭐 거북이고 착하니까 뭐 별거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뭔가요? 초창기에 내가 젊을 때 다른 암도 같이 했거든 그때는. 네. 그중에서 연음이 제일 착해 늦게 자라고 죽는 확률도 좀 적고 그러니까 이놈 착한 암이야 이렇게 말을 잘못한 거야. 한 번 내가 그 말 나가니까 그게 전국으로 확 퍼져나가 버린 거야. 갑상암은 착한 암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한 게 거북이암이라고 그랬어요. 천천히 퍼지니까 거북이암은. 그 말은 지금도 많이 통하고 있는데 이게 또 좀 그렇다. 그래서 느린 암이라 쉽게 고치자. 느린 암으로 하자 했는데 안 맥히 들고 있다고 지금. 근데 이게 그 박정호 선생님처럼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한 말씀 하실 때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근데 그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는 제가 그때 학생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환자들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하신 건데 이렇게 되실 줄 모르셨던 거죠. 그 사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생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을 테니까. 근데 그 착한 암이라는 말이 안 없어져요 지금도. 임팩트가 그렇게 강하다니까. 영향력이 대단하셔서. 근데 착한 암인데 왜 이렇게 고쳐야 되냐 이 소리까지 한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장을 하고 나서 그 한 해 뒤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딱 제시하고 나서 한국에서 갑상선암 발생이 확 줄었다. 이 논문을 또 발표했어요. 그들이. 발표하면서 뭐 이게 정말 옳다. 사회현상을 교정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1위가 갑상선암 다시 증가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갑상암이 줄은 거는 진단을 못하게 했으니까 진단할 필요 없다 이러니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이제 암은 자라는 거지.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갑상암이 증가한단 말이죠. 사이즈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1cm 미만짜리를 니네들이 진단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2cm, 3cm짜리도 막 늘어가거든. 그거 왜 늘어갈까? 지금 아직도 이제 뭐 그 논문이 확실히 나온 건 없지만 사회 환경, 기후 환경 뭐 이런 등등이 방사선 노출이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가 그런 게 더 이펙트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 전 세계가 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단을 많이 해서 늘느냐? 그것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전체적인 갑상선을 보면 환경이 그렇게 됐다. 요번에 뭐 발표를 하고 이게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때는 난리가 났었거든요. 나라 전체. 근데 바로 이렇게 좀 이렇게 싹으로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한 2015, 16년에 나온 것처럼 암이 확 줄까요? 암은 계속 늘어갈 거예요. 늘어가는데 늦게 찾아내느냐, 일찍 찾아내느냐 그게 문제지. 일찍 찾아내면 암 환자 수는 많이 늘어갈 거고 늦게 찾아내면 환자 수는 늘거나 줄거나 그럴지는 모르지. 그러나 병 자체로 볼 때는 환자들한테 아주 치명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예 간단한 거 빨리 찾아가지고 간단히 치료해서 환자 안심하고 별 걱정 없이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의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채널을 같이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착한 암, 거북이암이라고 생각했던 갑상선암이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하고 또 무서운 암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검진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면 저희 이제 고생하시는 교수님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런 일이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아프네요.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우리 의사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불행한 사람이, 그러니까 불행한 환자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저희가 배워왔고 저도 교수님께 배웠고 저도 이제 제자들이 생기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꾸 통계를 가지고 돌리면 이게 통계가 사람 목숨을 기본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00% 가까운 생존율이다. 이건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60몇 %는 적절한가? 그럼 지금은 다 고칠 수 있는데 30몇 %가 죽어야 정당한가?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들의 논리가 무조건 틀렸다, 우리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하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2015년도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환자가 확 줄었어요. 대신에 뭐가 늘었냐? 진행된 많이 퍼진 갑상암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우리 장석 교수 그룹들이 난치성 갑상암, 너무 고치기 너무 힘든 갑상암이 많아진 게 이걸 누가 치료해야 되는데 그 짐을 장학수 교수하고 저 우리 브라더스가 맡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골치 아프면 강남세브란스를 보내. 강남세브란스 골치 아플 거야 지금. 골치 아픈 환자들이 많이 늘어가는 거예요. 예, 그 빈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진단에 넣을 필요 없다. 과잉진단이다 이러니까 환자들은 뭐 수술할 필요 없겠네. 기다려도 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한 걸 우리 가성하지 않는 다른 의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도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다짐으로 지금 머리를 코너로 밀어넣고 있지. 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진단의 문제도 그렇고 진단이 됐을 때도 우리가 능동적 감시라고 불리는 액티브 서베일런스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처음 주장됐고 처음에 바보 취급을 좀 받았었는데 2015년이 되자마자 ATA 가이드라인에서 적절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고려한다 이런 식으로지만 그래도 채택이 됐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어떤 변화는 없나요? 미역지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병원에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고 요새는 안 가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디스커션을 많이 했다고 니 틀렸다, 내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내가 틀렸다 서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투고 난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는 서로 만나면은 안 하는 게 아니죠. 서로는. 그래서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네. 안 하는데 1, 2년 있어요. 1, 2년 있다고 1cm 미만짜리 하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아도 환자 금방 안 죽는다. 금방 안 나빠진다. 그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 기다렸다가 나빠지면 수술해도 된다. 그걸 기다리는 걸 액티브 서베일란스라고 그래서요. 그 적극적인 또 능동적인 서베일란스를 감시한다. 자, 여기 1cm 미만짜리 연지 MC 같은 사람이 왔다. 애초에는 그래서 너 지금 수술 받을래? 1년마다 봐가면서 커지면 할래?
처음에는 환자들이 수술 받겠다는 사람이 너무 먹었어요. 요새는 수술 안 하고 보겠다는 사람이 숫자가 확 많아졌어요, 지금. 그 사람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게 답을 내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성하면. 그 결론 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답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암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감기 걸리면 좀 아파도 참으면 저절로 낫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암은 아무리 좋은 암이라도, 착한 암이라도, 아무리 좋은 암이라도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건 명약 관하다. 저절로 안 없어진단 말이지. 이걸 간과를 하고 한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뭐 안 죽어. 그 뭐 아까 몇 프로 살았거든. 그래서 수술할 필요 없다. 더 나아가서 진단할 필요도 없다. 요새는 이제 건강진단에서 빼자. 이렇게 된 거야. 너무 안 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체를 안 보는 거야. 그리고 환자들이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두고 보자 했더니 나 치료 안 해도 되나 보고 병원 안 와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와야 되는데. 아니 문제는 환자만 그러면 좋은데 의사들 자체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금년에 1cm 미만짜리 하나 왔어요. 두고 봅시다.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 환자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없이 두고 와도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환자들 이거 치료할 필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지금. 교수님께서 환자를 보고 그 진료 일지라는 걸 쓰시는데 거기에 보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뭐 늑대 이런 그 제목으로 그 환자의 증례를 하신 게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화묘의 카페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이 논문의 제목이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액티브 서베일런스라고 말이 많고 환자들이 내가 얘기했듯이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풍조가 보니까 진짜 그런가? 그 미국 동부지방 큰 병원들에 뭐 존스 홉킨스하고 그다음에 국립 그 건강원하고 기타 여러 병원이 모였어요. 액티브 서베일런스 수술했던 수술 안 기다렸던 사람이 조사를 했다가 한 5천 몇 명을 조사했나?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그걸 어떤 한 3천 명 가까이는 잘못됐더라. 그 두고 봐서는 안 될 환자들이다. 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난 이 사람들이 양심껏 논문을 쓴 사람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한참 이쪽 액티브 서바일런스 그냥 두고 보자 하는 그룹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논문만 내놓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제 좀 두고 봐라.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는 아마 이 사람들 논문들이 더 크게 이용이 될 거예요. 양의 탈을 쓴 그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보통 논문에 잘 안 쓰는 제목인데 마음을 아예 잡고 그냥 자극적으로 쓰려고 썼네요. 그럼 확 들어오잖아요. 늑대라 이게 양이 아니야 이게. 일본 그룹들은 양이라 그랬고 저쪽 그룹들은 새로운 저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야. 늑대야 이거 그냥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 내 생각과 똑같아요. 그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조기 진단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조기 치료를 반대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난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조기 치료 반대해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러게요.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면 좋은데. 조기 치료 하면은 우선 환자가 고생들어요. 의사도 고생들어요. 그다음에 확실히 살아. 그다음에 가성암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전절제하고 임바선 다 하고 방사선 여덟 치료가 뭐 이 겁나는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게? 이거 하면 간단히 가성선 한 반도 안 떼요. 요새 나는 반도 안 떼고 뭐 3분의 2 정도쯤 떼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피 검사해서 괜찮으면 약도 안 먹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1, 2년 봐도 괜찮아? 그럼 뭐 나중에 당신이 불안하면 찾아와라. 이런 식이거든. 그것이 바로 치료하는 거라고요. 조기 치료의 장점이 환자를 암에서 빨리 벗어났다. 생각이 암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치료법이라고. 그런데 치료도 안 하고 두고 봐라. 그리고 매년 나와라. 매년 검사해라. 그 돈 드는 거 아니야? 그것도. 그리고 사실 그 능동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능동적 감시, 액티브는 적극적으로 감시를 할 수도 있다 하는 그 해당되는 환자들이 있어요. 1cm 미만일 것, 위치가 좋을 것, 임파선 전이 없을 것. 그 이제 앞으로 6개월, 1년 후에는 또 임파선 전형이 있을지 몰라요. 더 자라가지고 옆으로 퍼졌는지 몰라. 그건 뭐 그때부터 그렇게 매년 봐야 돼요, 환자를. 갑상선 피막 근처에 있지 말 것. 피막을 뚫고 나가지 말아야 된다. 피막을 뚫고 있다는 암세포가 갑상선 바깥으로 나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원격 전이 없다면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전적인
분석해서 비랍하고 트로트하고 이런 좀 지표가 그게 나오면 암이 빨리빨리 진행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뭐 그거 없을 것. 그다음에 수술하기 어려운 상황 능동적 감식 선택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암이 있는 거죠. 더 위험한. 갑상선암하고 췌장암이 발견됐으면 췌장암 먼저 치료해요.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집어넣는 게는 암의 위치가 잘 퍼지는 쪽에 있는 암. 그러니까 갑상선 꼭대기에 있으면 이게 바로 옆으로 잘 퍼진다고. 임파선 잘 퍼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거로 보통은 암이 이 순서대로 가잖아요. 그 임파선 갔다가 이게는 꼭대기에 있으면 바로 이쪽으로 온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폐로 가고요. 아주 작은 암이라도 이 꼭대기에 있으면 잘 퍼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세포 검사에서 나쁜 종류의 암이다. 뭐 저분암이다. 뭐 이런 암 같으면 빨리 치료해 줘야 되겠지. 도대체 난 그 액티브 서베일런스를 난 처음부터 싫어하니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고칠 수 있는 걸 왜 두고 보자고 그러냐고.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걸. 저희가 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뭔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으면 뭔가 더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사실 저희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촬영하고 있는 날은 2024년 1월 6일입니다. 이번 주에 갑상선암 검진에 대한 논란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널은 미리 촬영을 하고 이거를 이제 특집을 미리 내보내려고 이게 급하게 찍고 있는데 저희 내용을 이제 구독자님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이건 또 제 말이기도 하고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는데 검진을 이렇게 루틴으로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한국 같은 일이 없다. 뭐 한국이 10배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검진을 안 하면 발견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어드밴스드 캔서 진행된 갑상암이 발견되는 거지. 대표적인 영국이라고 영국. 지금 그 논문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WHO에서 모든 암에 대해서 2020년에 리포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증가되는 게 한국만의 일은 아니고 하이 인컴 컨트리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한국,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발생 빈도도 비슷합니다. 이 나라들은.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 정도 되는 미들 인컴 컨트리 중에 중국, 요즘 터키라고 부르죠. 브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들 나라의 특징은 의료가 굉장히 이제 경제 수준에 비해서 빨리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은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이고 일본은 그 말씀처럼 고리타분한 옛날식 의료 시스템이어서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감히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럼 보도된 것과 다르게 다른 나라들도 증가하고 있는 거네요? 당연히 증가하고 있죠. 근데 1cm 미만짜리면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짜리도 막 증가하는 게야. 저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 10분의 1이다. 뭐 일본이 10분의 1이고 뭐 미국이 10분의 1인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좀 뭐랄까 사실에 근거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논문에 제가 이걸 찾으면서 제일 재밌었던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회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갑상선암이 어떻게 발견되고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여기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higher socio-economic status, 그러니까 상위층,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에서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갑상선암이 많이 진단된다. 그건 당연하겠죠. 많이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스테이터스가 낮은 사람들은 도시에 살건 지방에 살건 진단이 좀 발생이 덜 된다. 근데 훨씬 더 많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된다. 당연하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좀 경제적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undertreated,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가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경제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 16년에 콱 줄어든 검사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여유는 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기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건 자기 방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이죠. 그래서 검사를 자꾸 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이런 여론이나 어떤 체제로 못 막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자유경제주의 나라입니다.
전 이걸 들으니까 든 생각이 사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 가난한 걸 알려면 그 치아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맞아요. 사실 이제 치아는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고 그 어드밴스드 된 그런 충치가 엄청 많아지고 이가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잖아요. 검사를 꾸준히 안 하다 보면. 그래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암도 계속 검진을 해주면 작을 때 빨리 치료할 수 있지만 진짜 시간이 지나면 억소리 나게 변해버린다. 사실 3만 원이면 고칠 거 3억으로도 못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기 진단을 해서 조기 치료하고 빨리빨리 이제 암을 제거해주는 건 전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 여러 의사 말 듣지 마라. 갑상선이라 그러면 갑상선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바른 이야기 들어야지 다른 과 전문한 사람들 그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 그 지식 안에서 그 권유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1cm 안 되니까 두고 봐도 돼. 뭐 그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 그걸 전문으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라. 그 모든 병도 마찬가지지. 네. 갑상선은 여기 전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그 찾아가서 바른 이야기를 듣고 치료받으라. 그 말하자면 뭐 약은 약사에게, 음악은 악사에게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지고요. 이제 정말 바쁘신 두 분을 모시고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